당신이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 수많은 추억을 공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만나지 않겠구나.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바쁜가 보다. 잠깐 잊고 있었겠지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문득 이런 의문이 들죠. 이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까? 이 순간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이번 방송에서는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의 진짜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무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항상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만날 수 있었고, 내가 먼저 안부를 묻지 않으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바쁘겠거니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지? 이 관계는 내가 일방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려 보기로 한 겁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나를 떠올리지 않는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깨달았습니다. 친구 관계도 결국은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 유지된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늘 한쪽만 먼저 연락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무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특별히 챙기지 않아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유형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무심함이 결국 관계를 유지할 의지가 없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없이 지내도 짧은 한 줄의 문자 정도는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보고 싶다는 생각이라도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그의 일상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였던 지수와 민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수와 민호는 학창 시절부터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같이 여행을 가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의지하던 사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늘 지수가 먼저 연락을 했고 민호는 반응만 할 뿐이었죠. 어느 날 지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일부러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민호에게선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아, 민호에게 나는 그냥 그런 존재였구나.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는 나를 떠올리지도 않는구나.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도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늘 내가 먼저 연락해야 유지되는 관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끊어질 것 같은 관계. 만약 그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이번에는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면 더 이상 관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필요에 의해 유지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서적 지지를 위해, 어떤 사람은 정보나 도움을 얻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더 이상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주 연락을 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락 빈도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예전만큼 자주 찾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상대방도 같은 이유로 여러분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은 편한 관계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을 들이지 않아도 유지되는 편한 관계, 다른 하나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담스러운 관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부담스럽거나 신경 쓰이는 존재라고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의식적으로 연락을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과는 연락을 하지 않아도 오랜만에 만나면 금방 어색함이 사라지지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사람과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는 이유도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저 피곤하게 여기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셋째, 그 사람은 여러분을 당연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씁쓸한 이유지만 현실에서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늘 곁에 있을 거라 확신하기 때문에 굳이 먼저 연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언제든 연락을 하면 받을 것이고 언제든 만나자고 하면 응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과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혼동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찾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비우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연락을 끊어보세요. 연락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최소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감정을 비우고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가장 힘든 순간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직면할 때입니다. 하지만 한번 받아들이고 나면 더 이상 관계를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셋째,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감정을 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방법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락의 패턴을 관찰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연락을 해오는지 살펴보세요.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꾸준히 그런 패턴이 유지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연락을 끊어보았을 때 그 사람이 전혀 연락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그만큼의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만남의 주체가 항상 나였는지 되돌아보세요. 만날 약속을 잡을 때 항상 내가 먼저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심지어 상대방의 스케줄에 맞춰 내가 양보해야만 만날 수 있었다면 그 관계는 기울어진 관계입니다. 소중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서로가 노력하는 관계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하는 관계는 결국 한 사람이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셋째, 대화의 흐름을 체크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면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한 예의로 대답할 뿐 여러분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려는 의지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했을 때만 대화가 이루어지고 상대방이 먼저 안부를 묻거나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 관계는 이미 일방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넷째, 위기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세요.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을 먼저 걱정해주고 연락을 해주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전혀 연락이 없거나 오히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해서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관계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 서로 챙겨주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다섯째, 상대방이 여러분의 부재를 신경 쓰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멈췄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의 부재를 눈치채고 찾아오는지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사라졌는데도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다면 그 관계는 사실상 이미 끝난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한 관계는 한쪽이 사라지면 그 부재를 느끼고 찾아오려는 노력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그대로 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먼저 연락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면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노력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결국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에너지를 진짜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쏟아야 합니다. 또한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연락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행동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먼저 연락해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존중받고 있나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자연스럽게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기울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사라지기 전에 먼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이 힘을 빼야 할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끊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가 자연스럽게 연락하며 유지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허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찾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관계를 정리한 후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끊어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인간관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여러분이 더 단단해지고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두려워서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거나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또다시 손을 내미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같은 패턴 속에서 소모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정작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파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배려 깊은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삶의 방식이 곧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결정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어떤 관계는 아무런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지속됩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곁에 있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인연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보세요. 이런 관계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인연이 됩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끊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더 좋은 관계가 따라오게 됩니다. 넷째, 필요한 관계와 불필요한 관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오래 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떤 관계가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들고 어떤 관계가 여러분을 소모시키는지를 스스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멈추세요. 진짜 소중한 인연은 노력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 관계는 과연 유지할 가치가 있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놓아야 할 관계인가요? 여러분의 시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기보다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고 어쩌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이 한 번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